어디에 두었는지 분명 기억했던 물건이 막상 찾으려고 하면 생각이 안 나고 누구 이름이 입까지 올라오는데 끝내 말이 안 나올 때, 그럴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불안해집니다. 이게 단순한 깜빡임일까? 아니면 시작일까? 스스로도 헷갈리는 순간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옵니다. 그저 나이 탓이라고 넘기기엔 최근 들어 그런 순간들이 더 자주, 더 크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선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무심코 먹고 있는 음식 하나가, 익숙하게 반복되는 습관 하나가 뇌를 피로하게 만들고 기억력을 흐리게 하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지금부터 우리가 자주 접하고 있는 기억력을 망가뜨리는 음식들에 대해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루 세 끼 중 어느 한 끼엔 꼭 등장하는 그 음식들. 맛은 좋지만 뇌에겐 해로운 것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우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가공육입니다. 소시지, 햄, 베이컨, 통조림 고기류처럼 색을 예쁘게 내고 오래 보관할 수 있게 만든 음식들엔 아질산나트륨이라는 방부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성분은 뇌세포에 염증을 일으켜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를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편리하고 익숙해서 냉장고에 항상 들어있는 식재료지만 주기적으로 많이 섭취하면 치매와의 연관성도 높아진다는 해외 연구 결과들도 나와 있습니다. 햄을 매일 먹는 사람은 일주일에 한두 번 먹는 사람보다 치매 발병률이 더 높다는 통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랜스 지방. 이건 우리가 즐겨 먹는 과자, 튀김, 마가린, 커피 프림 같은 맛있는 것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겉으론 바삭하고 고소하지만 속으로는 혈관을 막고 뇌에 염증을 퍼뜨립니다. 특히 뇌 속에서 기억을 저장하고 관리하는 해마라는 부위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을 오래 먹은 사람들은 MRI로 확인했을 때 해마 크기가 줄어든 경우도 있었고 집중력과 인지 능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음식들이 너무 흔하다는 거죠. 과자 한 봉지, 튀김 한 조각이 습관처럼 자주 식탁에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부터가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단 음식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나 케이크, 과자, 단 팥빵 같은 음식들, 입에 달고 기분도 좋아지게 하지만 그 효과는 잠깐이고 그 뒤에는 피로감이 밀려옵니다. 설탕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렸다가 떨어뜨리는 작용을 반복하면서 뇌에 혼란을 주고 기억력을 떨어뜨립니다. 당분이 많아지면 우리 몸은 인슐린을 자주 분비하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뇌가 이 신호에 무뎌지면서 인지 기능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나이가 들수록 이런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죠.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세요. 혹시 오늘도 단 음료나 조미햄, 과자가 들어있지 않은지. 바로 없애는 건 어렵지만 줄여보는 건 오늘부터도 가능합니다. 매일 드시던 양의 반만 드셔도 뇌는 충분히 회복할 힘을 얻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주는 행복도 중요하지만 그 음식이 나에게 남기는 영향도 함께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조금 더 똑똑하게 나를 돌볼 수 있게 됩니다. 방금 살펴본 음식들, 하루에 한두 번씩은 습관처럼 먹었던 것들이지만 그게 뇌 건강에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줄여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음식을 조심한다고 해서 모든 기억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뇌는 복잡한 기관이고 음식 말고도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건 우리가 오랫동안 착각해온 치매에 대한 오해입니다. 치매는 유전이다 라고들 많이 말씀하시죠. 우리 어머니가 치매셨으니 나도 언젠간 그럴 거야. 이런 말을 진지하게 걱정하시는 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가족력은 원인 중 하나일 뿐 전부는 아닙니다. 실제로 치매 환자의 80% 이상은 유전과 상관없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살면서 어떤 식습관을 갖고 어떻게 잠을 자고 몸을 얼마나 움직이고 뇌를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유전보다는 생활습관이 훨씬 더 강력한 원인이라는 점에서 치매는 내 탓이 아니니까 어쩔 수 없어라는 병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질병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뇌를 보호하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을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첫 번째는 수면입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뇌는 휴식을 취하면서 낮 동안 쌓인 독소를 씻어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걸 뇌의 청소 시간이라고 표현하는 연구자들도 있어요. 깊이 잠들지 못하고 자꾸 깨거나 수면 시간이 5시간 이하로 짧아지면 뇌는 그 청소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다음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 뇌 속에 베타아밀로이드라는 찌꺼기 단백질이 쌓이게 되고 이게 계속 축적되면 알츠하이머형 치매를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6시간 이상, 가능하다면 7시간 정도의 충분한 수면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치매 예방법 중 하나입니다. 잠이 잘 안 온다고 약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자는 시간 12시간 전에는 조명을 어둡게 하고 스마트폰은 멀리 하시고 잔잔한 음악이나 따뜻한 물로 손발을 씻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작은 변화가 수면의 질을 바꾸고 그 수면이 기억력을 살려냅니다. 두 번째는 혈압과 혈당입니다. 우리 뇌는 하루 종일 활동하면서 끊임없이 산소와 영양분을 필요로 합니다. 그걸 전달해주는 통로가 바로 혈관입니다. 그런데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면 이 혈관이 좁아지거나 딱딱해지고 결국 뇌로 가는 영양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뇌는 영양 부족 상태에 빠지고 그 결과 기억력 저하나 판단력 저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혈압 환자에게서 뇌졸중뿐만 아니라 경미한 인지 장애나 치매 초기 증상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혈압 체크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식단 조절도 중요합니다. 짜지 않게, 달지 않게, 하루에 물은 충분히 마시고 야채와 단백질을 고르게 섭취하는 식생활이 뇌 건강에도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뇌를 자주 사용하는 습관입니다.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쇠퇴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꾸준히 자극을 주면 나이가 들어도 기능이 유지되고 새로운 신경회로도 형성됩니다. 자주 쓰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신문을 소리내서 읽고 가벼운 일기를 쓰고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천천히 떠올려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자극이 됩니다. 무엇보다 대화가 중요합니다. 말을 꺼내고 생각을 정리해서 표현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반응하는 과정은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자극하는 아주 좋은 훈련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뇌는 점점 무뎌집니다. 말이 줄고 표정이 줄고 그러다 보면 생각도 느려지게 되죠.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누군가와 웃으며 이야기하는 시간, 그게 기억을 붙잡아주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것에 도전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안 해보던 게임이나 손재주 놀이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새로운 자극은 뇌를 깨어있게 만들고 뇌세포의 연결을 촘촘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건강 정보를 듣고 이해하는 것도 충분히 뇌를 사용하는 행위라는 걸 잊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도 뇌는 깨어있고 당신은 스스로를 잘 돌보고 있는 중입니다. 몸이 굳으면 움직이기 어려워지듯 뇌도 가만히 놔두면 점점 굳어가고 사용하지 않는 부분부터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식사나 수면, 말하기 같은 생활 습관뿐 아니라 몸을 움직이는 것, 즉 운동도 기억력을 유지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자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 바로 걷기입니다. 걷기는 특별한 도구도 비싼 운동복도 필요 없습니다. 조깅처럼 숨차게 달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하루 30분 천천히 걸어도 됩니다. 동네를 한 바퀴 돌거나 마트에 다녀오는 길을 일부러 조금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걷기를 하면 우리 몸 전체의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좋아지면서 기억력과 집중력이 눈에 띄게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특히 걷는 동안 뇌에서는 BDNF라는 단백질이 많이 분비되는데 이건 기억력을 강화시키고 손상된 뇌신경을 회복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 걷기만 해도 뇌가 더 튼튼해지고 기억이 또렷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에서도
하루 30분 걷는 사람과 전혀 걷지 않는 사람의 뇌 상태를 비교한 결과 걷는 사람의 뇌가 훨씬 건강하고 활발하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30분씩 걷는 게 힘드신 분들도 계시겠죠.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고 지금의 나에게 맞는 속도로 꾸준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집 안에서 제자리 걸음으로 시작해도 좋고 TV 보면서 발끝만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무릎이 아프다면 앉은 채로 다리를 드는 동작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움직이는 동안 우리 몸은 뇌에 신호를 보내고 그 신호는 뇌를 깨어있게 만듭니다. 그게 반복되면 뇌는 점점 활발하게 그리고 더 젊고 튼튼하게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운동 외에도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한 작은 습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활 속 규칙 만들기입니다. 하루에 밥을 먹는 시간, 자는 시간, 가벼운 산책이나 대화를 나누는 시간 등을 비슷한 리듬으로 맞추는 것만으로도 뇌는 안정감을 느끼고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뇌는 예측 가능한 일상에 강합니다. 예측 가능한 리듬이 반복되면 인지 기능도 유지되고 감정 기복도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신에게 말을 거는 습관입니다. 혼잣말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이거는 여기다 놓고 지금은 약 챙길 시간이네. 점심 먹고 나면 손주한테 전화해야지. 이런 짧은 말 한마디가 뇌에게는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리하고 저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혼잣말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단기 기억력 유지력 차이는 꽤 크다는 심리학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정을 자주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담아두고 말하지 않는 것들은 뇌에 쌓이고 쌓여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피로를 키웁니다. 기쁘면 기쁘다고,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말해보세요. 표현은 곧 생각이고 생각은 곧 기억입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일은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만들고 그것 자체가 인지, 기능 유지에 효과적이라는 사실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한 가지. 지금 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조금 깜빡해도 괜찮습니다. 일정을 한두 번 잊었다고 해서 그게 곧 치매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지금 나의 뇌 상태에 관심을 갖고 조금씩 생활을 바꿔나가려는 그 마음입니다. 뇌는 참 정직한 기관입니다. 돌보면 반응하고 쓰면 강해지고 소중히 대하면 더 오래 기억을 간직해줍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들 다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기 어려웠던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본 이 순간부터 하루에 단 한 가지라도 해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창문 열고 햇살 한번 더 쐬기, 점심 후 10분 산책하기, 저녁엔 가족과 짧은 대화 나누기. 이런 작은 행동들이 우리의 기억을 지켜주는 보호막이 되어줄 겁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기억력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신경세포는 새롭게 연결되고 뇌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꾸준히 나를 돌보는 시간을 시작해보세요. 이 뇌는 평생 함께할 소중한 나의 친구니까요.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